여러분 안녕하세요. 캔들 박사 유쌤입니다. 자, 오늘 시장의 흐름 상당히 좋죠. 어제 이제 새벽에 제가 미국의 CPI 자료를 올려드리면서 노란톡방의 연준의 이제 스탠스가 조금 긴축에 대한 스탠스가 약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오늘 좋은 흐름 이어가면서 상당히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시황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지금 녹화하는 건 아니고, 지금 코스닥, 코스피 차트 시장 흐름 좋죠. 요거 시황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 이미 노란톡방에서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 오늘의 이슈 종목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향후에 조금 기대가 되는 종목들을 정리 좀 하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조금 준비를 하는데, 자, 오늘 기준에서 진단키트 쪽들이 조금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오늘 반도체 쪽도 움직이긴 하지만, 제가 4월부터 해서 이데일 TV에서 두 가지 섹터를 강조를 드렸죠. 반도체와 조선주. 그래서 하반기는 조선주와 반도체를 꼭 보시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은 이슈 테마 기준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섹터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진단키트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검색에서 추천 섹터 진단키트 나오네요. 진단키트주들이 오늘 좋은 흐름 이어가면서 EDGC가 제일 좀 많이 상승세를 보이네요. 나노엔텍도 그렇고, 나노엔텍은 조금 반등이 나오면서 거의 다 눌렸네요. EDGC가 암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왔죠. 암 관련된 내용인데, EDGC 보면은 EDGC가 암세포 증식 억제 항암 물질을 특허 출원했다라고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좀 반등이 강하게 나왔는데, 자, 오늘의 섹터 얘기하면서 EDGC도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 내용은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 진단 키트 중에서 그 중에서도 바로 여러분들이 중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 검색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미국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바로 펜타닐이죠. 이 펜타닐이 상당히 작년부터 해서, 아니 작년이 아니라 거의 한 20년도, 21년도부터 해서도 상당히 크게 이슈가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거의 이제 잠잠해질 때부터 해서 페타닐에 대한 확산이 조금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21년도부터 해서 상당히 조금 문제가 심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사 내용들 쭉 보니까 21년도부터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됐다라는 것을 조금 확인을 했는데, 기사 보면은 21년도부터 해서 좀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한마디로 여기 내용 보면은 마약성 진통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가격이 상당히 싸다 그래요. 그리고 중국이 최대 생산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최근 내용도 이렇게 나와 있죠. 펜타닐 공급하는 멕시코 갱단을 좀 체포했다라는 내용도 나오는데, 지금 펜타닐 관련해서 내용을 제가 또 정리를 조금 해놓긴 했는데, 그래서 기사 내용을 하나 조금 열어볼까요? 미국 펜타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진만 봐도 지금 유튜브 쪽에 영상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지금 펜타닐이 상당히 미국 쪽이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좀비 거리 이렇게만 쳐도 많이 나오죠. 이렇게 보면은 뭐 상당히 많아요. 내용들은 뉴스 내용도 많고 아마 최근에 여러분들이 매체를 통해서 많이 뭐 접하셨을 텐데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많죠. 기사 내용도 많고 이런 뭐 기사를 하나 열어두고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게 한마디로 관련주는 이렇게 펜타닐 관련 마약 쪽 진단 키트나 뭐 치료제 쪽으로 볼 수 있는 관련주를 조금 정리를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요거 이렇게 하나 좀 열어두고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자, 미국의 18세에서 뭐 49세 미국인 중에서 사망 원인 1위가 이 페타닐 중독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도 나와 있죠. 좀비거리로 알려진 미국의 필라델피아. 이 필라델피아가 미국에서 뭐 5번째로 큰 도시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 거리에 8,000명에서 1만 명의 마약 중독자들이 거리에 더 이제 막 마약에 취해서 배회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자, 여기 아래 또 보시면은 뭐 시 차원에서 이 중독자들에게 주사기를 나눠주는데, 이 중독자들끼리 이 주사 바늘을 공유를 하면서 여기에 뭐 다른 질병들, 대표적으로 아래 이렇게 보시면은 질병 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료로 주사기를 뭐 나눠준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린다면은 이미 뭐 미국 정부에서 이 마약 중독자들을 뭐 제재하거나 체포하는 것을 뭐 거의 뭐 포기한 상태라고 뭐 기사 내용도 좀 나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난해 뭐 이제 11만 명 미국인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고, 여기서 뭐 3분의 2가 이 합성 마약 관련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펜타닐 관련된 내용들이 뭐 상당히 조금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다른 지역도 뭐 샌프란시스코나 시애틀 이쪽을 포함해서 서부의 뭐 대표적 관광 도시들도 이제 펜타닐 중독자들과 이제 노숙자들에게 점령을 당해서 거리가 지금 상당히 뭐 황폐해졌다, 뭐 이렇게 기사 내용도 많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내용을 기사를 하나 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내용이 나와 있긴 하죠. 국방부 마약 이렇게만 쳐도 나올 것 같은데, 요거 뭐네, 요거 우리나라도 이제 5월 32일 기사죠. 국방부가 이제 이병 병사와 복무 중인 뭐 장병을 대상으로 인해서 신체 검사에서 마약류 검사를 또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군 마약류 뭐 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뭐 장병들이 뭐 전역하기 전에 1회 이상의 또 건강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마약 관련된 검사도 추가하겠다라고 내용이 나왔고, 여기에 뭐 간부들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해서 마약률 검사를 또 실시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또 정리가 되면서 이런 이슈들이 5월 뭐 23일날 나왔었고,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내용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국내 뭐 마약 사범 검거 현황이 2018년도에 뭐 85명 정도에서 20년도에는
748명, 그리고 21년도에는 뭐 832명, 여기에 작년 기준에서는 1097명으로 매년 지금 최다치를 뭐 경신하고 있다라고 좀 내용이 나왔고, 대검에 뭐 따르면은 23년도 4월 마약류 월간 동향을 통해서 올해 1월부터 해서 4월까지 단국에 이제 적발된 마약류 사범이 5,58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가 뭐 늘어났다고 그래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마약 중독 전문가, 뭐 전문이겠죠? 마약 중독 전문의에 따르면은 최근에 3년 동안에 페타닐 처방이 뭐 67%가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3년간에 뭐 수술한 환자나 암 환자가 뭐 이렇게 뭐 67%뭐 증가했을 가능성은 적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궁극적으로 페타닐에 대한 오남용이 심각한 뭐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지금 마약 관련된 내용들이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청소년 쪽에서도 많이 또 증가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우리가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중단기적으로도 흐름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시장이 좀 더 쉬어간다라고 봤을 때 이런 이슈 내용들이 더 강하게 반등을 또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이슈 종목 기준에서는 진단키트 중에서도 마약 관련 치료제 및 진단키트, 마약 쪽 진단키트겠죠. 그래서 이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들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놨죠. 여기서 4종목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준에서는 뭐 화면에도 보이겠지만 랩지노믹스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랩지노믹스는 예전에 여러분들이 뭐 코로나 진단키트로도 많이 알고 계신데, 뭐 최근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뭐 마약 진단 키트를 개발을 하고 있고, 여기에 제조하는 이런 또 이걸 수출을 해서 수출이 아니죠. 수입을 해서 이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약 진단 키트를 수입을 해서 이 제품을 우리나라에 뭐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진단 키트가 뭐 혈액, 뭐 소변, 머리카락을 통해서 성분 검출이 뭐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마약 진단 키트 관련주로 분류를 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유전자 진단 기술 기반의 기형아 검사 뭐 진단 키트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했고, 여기서 유전자 분석 서비스는 국내 시장에서 99%의 점유율을 뭐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최근에 이슈가 되면서 지금 주가가 최근에 반등을 좀 많이 보였죠. 다른 진단키트 관련주들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현재 미국 쪽의 클리아랩 매각 희망자와 가격 협상 단계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조만간 뭐 마무리가 될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진행이 마무리되면은 인수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클리아랩은 미국 식품의약국 바로 FDA죠. 이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이 실험실 표준 인증이 된 그런 실험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별도로 FDA의 인허가를 취득할 필요 없이 미국에서 이 진단키트를 뭐 판매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메리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랩지노믹스 기준에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적은 당연히 조금 안 좋아졌겠죠.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다 실적은 지금 부진하죠.
분기 실적 보시면은 이렇게 코로나 때만 반짝 거리다가 지금 대부분 다 거의 흑자가 많이 축소했거나 적자 전환한 종목들이 좀 많죠. 근데 그래도 랩지노믹스는 적자 전환은 하진 않았네요. 코로나 때만 반짝거렸죠. 이때 정말 뭐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였는데 코로나가 이제 뭐 거의 잠잠해지면서 당연히 실적도 올해 뭐 작년 2분기부터 해서 많이 줄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했을 때는 그래도 그렇게 뭐 중장기적으로 위험한 종목은 아니겠죠. 그래서 실적은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요것도 좀 살펴봐야겠죠. 시가총액이 지금 3천억 정도의 대주주 지분이 25%, 여기에 상장 주식수가 3,700, 그렇다면은 여기서 뭐 75% 정도가 유동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신용 물량이 조금 많아요. 신용 물량이 7%면은 많이 부담스러운 수준이기 때문에 좀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가 넘어가면은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 7%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많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제약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랩지노믹스 기준에서 기술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 모멘텀들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약 관련된 내용의 이슈가 또 나온다면은 반등이 또 이어질 수는 있겠죠. 이게 기술적 흐름 기준에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차트 좀 보실 줄 아는 분들은 차트 이렇게 이 정도 화면만 봐도 지금 기술적 흐름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아마 판단을 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아무래도 부딪힐 가능성이 높겠죠. 이때 당시에 거래량이 수반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히 쉬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공략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부담스럽겠죠. 여기를 돌파해야 좀 더 성공할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겠죠, 최대는. 여기를 완벽하게 돌파해야, 또는 거래량이 강하게 또 실려겠죠. 한 2천에서 2,500만 주 정도. 기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꼭 3천만 주라기보다는 뭐 2천에서 2,500, 500 정도. 이때 보시면은 2,800, 이때는 3,100. 한 70% 정도만 실려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 2,000에서 2,500 정도. 그 정도만 실려도 뚫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랩지노미스 한번 돌파를 한다면은 짧게 한번 공략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약 관련된 내용 이슈가 나온다면은 한번 반등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관련주로 해서 우리가 관심 한번 가져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뒤로 갈수록 더 반등의 가능성이나 공략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두 번째 기준에서는 인벤티 지랩. 자 이것도 마약 관련주인데, EDC를 먼저 볼까요? 저는 이 두 종목이 이 두 종목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사실. 그래서 EDC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EDC도 보시면은 차트 좀 보실 줄 아는 분들, 집에서 전업하시는 분들, 그러시는 분들 보면은 차트 보실 줄 아는 분들은 이 EDC 보면은 아마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긴 할 거예요. 이런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그래서 오늘 여기서 좀 강하게 장 마감까지 눌리지만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는 좀 더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흐름 기준에서는. 그래서 지금 차트상에서는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너무 작죠? 확대해서 보면 이렇죠. 그래서 EDGC 관련해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EDGC도 간단하게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최근에 뭐 나온 게
뭐 전 세계적으로 발생 빈도가 높은 앞에서 보여지는 기사 내용이죠. 기사 내용 아까 올려드린 거. 요게 뭐 최근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장암과 뭐 유방암, 여기에 갑상선암 이런 세포주를 이용해 뭐 약효 탐색을 뭐 실시를 했는데 암세포 뭐 증식 능력을 억제하는 물질이 또 발견이 됐다라고 또 발표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의 주가를 또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뭐 모멘텀으로 재료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모멘텀은 실적으로 이어져야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그냥 재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EDGC도 이런 체내 검사 관련해서 소변으로 인한 그런 마약은 검출을 진단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냥 오늘 관련주로 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언제든지 이 마약 관련 진단키트로 이슈는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휴마시스도 있긴 한데 이거는 아직까지 그냥 얘네들이 이 진단키트를 뭐 개발을 하겠다? 개발을 뭐 할 것이다. 그런 내용만 나오면서 관련주로 해서 한번 반등을 보였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관련주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휴마시스가 진단키트 개발한다면은 아무래도 예전 코로나 때 미국 국방부의 진단키트 수주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만약에 마약 관련 진단키트를 개발한다면은 이슈가 좀 크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관련주에서는 뺐고 오늘 관련주 기준에서는 이렇게 4개 정도. 그래서 EDGC도 관련해서 한번 볼 텐데 소형주들은 외국인의 수급 크게 의미 없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아무래도 코스닥 종목이면은 코스닥 150 종목 외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희박하죠.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의 뭐 수급으로 잡혀도 이거는 실질적으로 진짜 외국계의 매수세로 볼 수는 없다. 가능성은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1,500억 정도가 되고 여기에 대주주 지분이 25%. 상장 주식수가 랩지노믹스보다는 많죠. 보면은 8,400만 주. 그렇다면 여기서 뭐 75% 정도가 유독 물량이겠죠. 대략 뭐 6천만 주 정도 되겠죠. 대략. 자, 그래서 거래량이 좀 더 강하게 실려야겠죠. 이런 것들 보시면은 오늘 기준에서 뭐 3천만 주. 비이성적인 거래량이죠. 이런 것들은 세력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드는 거래량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량은 상당히 적겠죠. 아무튼 지금 오늘 3천만 주가 실리면서 좀 반등이 나왔고 차트의 흐름상으로는 단기적으로 추세가 한번 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차트의 흐름은 추가적인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이 구간까지 한번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3천만 주 정도 거래량이 뭐 수반된다. 그렇다면은 이 구간에 도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종목도 물려 계신 분들이 상당히 또 많겠죠. 고점에서 이런 구간에서 아마 매수하셔가지고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뒤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실적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안 좋죠? 5년 연속 적자.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5월 15일 날 반도체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면서 차량용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언급하면서 넥스트 칩을 여러분들에게 5월 15일 날 이데일리 TV에서 이슈 종목으로 네, 추천을 해드렸는데 넥스트 칩 유튜브에 영상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데일리 TV. 자, 보시면 넥스트 칩 일단 실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적 넥스트 칩. 자, 보시면은 넥스트 칩 보시면은 2019년부터 해서 지금 올해도 적자 예상인데 4년 연속 적자하면은 관리 종목 대상의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요거를 보시고 제가 방송에서 넥스트 칩을 자율주행 관련주로 해서 공개를 해드렸다고 그 영상 댓글에다가 이런 부실한 기업을 어떻게 전문가가 추천을 하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근데 이때 당시 넥스트 칩을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은 기술통 내 상장 기업이라서 5년 동안에 실적에 대한 리스크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은 실적으로 인한 관리 종목 대상이나 지정 또는 상장 폐지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댓글에다가 실적이 좋지 않다고 저를 좀 무시하면서 그런 글을 달았더라고요. 자,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저기 2022년 7월 이때 기준으로 해서 기술통 내 상장을 했기 때문에 27년도 7월까지 2분기까지겠죠, 정확하게. 27년도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지 않아도 적자가 계속 이어져도 기술통 내 상장이기 때문에 5년간의 유예는 받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모르고 그렇게 댓글을 이상하게 다시면은 제가 상당히 좀 어이가 없겠죠. 그래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기술통 내 상장 기준에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혀 위험한 종목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EDGC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너무 영상 길이가 길어지면은 지루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EDGC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 여기서 좀 밀리면 조금 쉬어갈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도 이슈는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중단기적으로 관심은 가져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EDGC 기술적 흐름 거래량 그리고 추가적인 설명 좀 드렸고 이동평균선 기준에서도 보시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쭉 밀린다라고 봤을 때 뭐 1600원에서 1700원 이 사이까지 혹시라도 더 눌린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한번 우리가 공략은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구간에 온다면 저는 뭐 신규 매수도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약 관련해서 펜타닐의 이슈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EDGC 관련해서도 한번 반등은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간 설정해 드렸으니까 혹시 뭐 물려서 계신 분들도 이런 내용들을 참고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세 번째 종목을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와 이 네 번째 바디텍 매드 이 두 가지가 저는 조금 반등의 가능성은 좀 더 높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자 인벤티지랩 기준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화면을 좀 켜놓고 자 인벤티지랩은 마약 진단 키트 개발 및 생산을 하며 다양한 종류의 마약 진단 키트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관련주로 볼 수가 있고 마약 진단 키트 제품은 이제 검출 농도와 검사 시간 등이 우수하여 적극적으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다라고 내용이 좀 나와 있고 6월 16일에는 마약 퇴치 운동본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을 또 하면서 관련주로 해서 좀 더 부각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알코올과 마약 중독 치료제 개발을 또 위해서 호주의 인체윤리위원회의 임상 일상 시험 계획 승인을 받았다라고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마약 진단 키트와 마약 중독
치료제 관련해서 충분히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뭐 펜타닐 관련된 내용들이 더 심화된다면은 주가 또한 한번 강하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인벤티지랩은 지금 기술적 흐름 기준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구간에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구간 거의 뭐 바닥 구간이겠죠. 지금 계속 바닥을 다지면서 오늘 잠깐 또 반등이 나왔는데 이 구간이 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좀 더 화면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부담없이 공략해볼 만한 구간인 것 같아요. 9,000원 전후 또는 9,000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 그래서 신규 매수 기준에서는 이 구간에서 한번 부담없이 공략해볼 만하고, 혹시라도 주가가 밀린다면은 뭐 3월 28일에 저점 8,440원 정도의 손절가를 좀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손실률 기준에서도 10% 안쪽이기 때문에 뭐 부담 없이 비중을 좀 적게 해서 들어가기에는 괜찮은 또 종목이겠죠. 그리고 실적 기준에서 보시면은 크게 뭐 지금 뭐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778억이지만 실적 보시면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실적 이것도 좋지는 않네요. 이거 제가 바디텍 매도와 살짝 오해를 했는데, 자, 인벤티지랩도 실적은 좋지는 않죠. 하지만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상장일 보시면은 2022년 11월. 그렇다면은 인벤티지랩도 2027년 뭐 3분기, 4분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적 기준에서 크게 우려할 만한 아니죠.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27년까지, 27년 3분기까지. 그래서 인벤티지랩 전혀 문제될 부분은 없고, 여기에 신용 물량도 1.95%, 그렇게 많지 않죠.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비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기술적으로 기준에서 그렇게 구간 말씀드렸고, 여기서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온다 그렇다면은 짧게 뭐 여기까지 봐도 되겠죠. 뭐 10,000원에서 15,000원을 보셔도 되고, 여기서부터 해서 분할 뭐 수익 실현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12,000원 정도에서도 한번 하면 되고, 여기를 돌파한다면은 이제 뭐 전고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래서 마약 관련주 기준에서는 거의 뭐 상당히 직접적인 수혜주로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 자, 이제 마지막 기준에서 봐도 바로 바디텍 매드. 요거 뭐 차트 보시면은 세력주 좋아하시는 분들 이 차트 보면은 상당히 오 하실 거예요. 뭐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차트 좀 보실 줄 아는 분들은 이 차트 딱 보시면은 이렇게 아마 똑같은 저랑 뭐 감탄사를 얘기하지 않을까. 감탄사라기보다는 그냥 아무튼 기술적 흐름 기준에서는 반등의 가능성은 제일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뭐 바디텍 매드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영상 시간이 또 길어지면은 좀 지루하기 때문에, 바디텍 매드는 면역 진단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 키트 관련 전문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코로나 진단 키트를 포함해서 총 60개의 체외 진단 제품을 생산 그리고 판매해서 공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약 관련 기준에서는 뭐 코카인 그리고 마리화나 쪽도 관련이 있고, 뭐 필러폰 등 이런 부분들을 검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해외로 수출 허가를 받은 상태인데 국내 허가는 지금 임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최근에 마약 신속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주에서 직접적으로 앞에 종목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바디텍 매드 기준에서 내용을 보시면은 얘는 시가총액이 그래도 3,200억 정도가 되네요. 규모가 좀 있죠. 지금 중형주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주주 지분은 45%로 그래도 양호한 수준. 여기에 상장 주식수가 2,300만 주기 때문에 여기서 절반이 조금 넘는, 그렇다면은 대략적으로 한 1,300 정도
1200에서 1300 정도의 유동 물량이 있죠. 그렇다면은 뭐 한 30% 정도만 실려도 여기서 유동 주식수 중에서 30% 정도만 실려도 주가가 강하게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은 뭐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신용 물량이 조금 있죠. 4.53. 그래서 주가가 조금 상승세 이어간다면은 신용 물량이 아무래도 상승폭을 제한할 뭐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그래도 PR과 PBR이 낮은 편이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 실적 기준에서 본다면은 이거를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바디텍메드는 그래도 실적은 양호하죠. 올해 1분기 기준에서도 작년 1분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좋지는 않지만 지금 추가적으로 크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뭐 감소하진 않았어요. 뭐 전분기 대비해서는 퍼센트로는 뭐 조금 많이 감소했지만 그래도 다른 진단키트 관련주들보다는 그래도 감소세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평균적으로 이렇게 뭐 3분기, 뭐 작년 2분기와 3분기 그리고 4분기 이렇게 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종목은 크게 뭐 우려할 만한 종목은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자산도 뭐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부채는 조금 뭐 늘긴 했지만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별 기준에서도 증가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현금은 많이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이제 기술적 흐름을 조금 봐야겠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력주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기준에서 조금 눌리긴 하죠. 지금 13,800원, 오늘 거래량이 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5월 23일에 고점을 돌파는 조금 못했죠. 하지만 계속 단기적으로 고점을 높여가고 있고, 지금 내일 모레 단기적으로 저는 이 5월 23일에 고점을 뚫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약 관련된 이슈만 좀 나온다. 그렇다면은 이 고점 충분히 뚫겠죠. 차트의 현상도 지금 전혀 뭐 부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여기 뚫고 나서 여기까지 최소 뭐 한 16,000원까지 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구간.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16,000원 정도까지의 흐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약 관련된 내용 이슈 나온다면은 바디텍메드 충분히 좋은 흐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마약 관련 뭐 펜타닐 관련해서 관련주들 정리를 좀 해드렸으니까, 혹시 단기적인 성향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참고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바디텍메드와 특히 인벤티지랩 이 두 종목이 상당히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관련주들 이슈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